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보험법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법의 의의가 뭐냐? 자, 보험법의 의의가 뭐냐면 이 보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의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감독 관계 등을 다루는 보험 공법뿐만 아니라 보험 영업과 관련된 영업 주주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다 포함한다라고 하는데, 다시 여기서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면, 자, 보험에 관한 법은 보험계약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보험계약법은 뭐냐면 상법 4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업법, 이거는 별도의 법입니다. 별도의 법이다. 자, 보험계약법에서는 뭐냐면 사책자치의 원칙에서 당사자 간의,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 이런 거를 다루는 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과가 뭐고, 법률적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되고, 뭐 당사자 간에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든지 소멸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일반적인 아주 사법 영역에 속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자, 그럼 보험업법은 뭐냐? 자, 보험업법은 뭐냐면 감독과 규제를 위한 법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보험계약자가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자, 보험계약법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하라. 그러면은, 해결할 수가 없죠. 왜냐면, 그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를 마음대로 우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보험업법을 만들어가지고, 국가감독기관이, 금융감독기관, 예컨대 금융위원회라든가 금융감독원이, 자, 보험회사를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갖고 있어야 될 자본금은 어떻고, 그 다음에 회사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거기서 보험료 산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행정적인 측면에서 행정감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험업법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이 부분은 아니죠. 이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아니고, 왜냐하면 국가기관과 보험회사 간의 관계죠. 우리가 문제는, 자, 보험계약법은 뭐죠? 우리와, 즉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계약자와 계약자와 회사 간의 문제죠. 회사 간의 보험이 있니 없니. 예컨대 우리가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해주네? 그래서 보험금 달라고 했더니 보험회사가, 그거 우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냐? 있다, 없다. 이러한 걸 다투는 게 보험계약법입니다. 그래서 보험계약법은 우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어떤 법률적인 관계를 다루는 거고, 보험업법은 국가기관과 보험회사를 규제하는 행정적인 그러한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감독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거는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험을 공부하신 분들, 특히 보험회사에 근무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내용들은 다 연수를 받으실 겁니다. 자, 보험계약법의 특성은 뭐냐면, 자, 보험은 상행위의 하나입니다. 상법 46조에 보면 이게 나와 있죠. 보험에 관한 거.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절대적 상행에 속한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상법을 공부하신 부분에서 이 상행에 대해서, 절대적 상행에 대해서 46조에 21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보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상행에 비해서 다수 보험계약자를 전제하는 단체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위험을 가진 여러 사람의 단체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방금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보험계약자의 윤리성 또는 선의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험계약자가 아까 보험사고는 뭐가 있었죠? 우연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고의로 사고를 내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그래서 보험계약자의 윤리성 또는 선의성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위험을 적정하게 분산시키기 위해서, 예컨대 보험계약자가 100만 명이면 그 사람들에게 적정하게 위험을 분산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발생할 수 있는 확률과 관계에서 이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수 법칙을 이용하는 어떤 기술성을 가진다라고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는 대등합니까? 대등하지 않습니까? 자, 한 사람은 회사고 한 사람은 개인입니다. 대등합니까? 대등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 자유 원칙에 의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채권법에 보시면
계약 자유 원칙에서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는 그런 약자와 강자 사이이기 때문에 보험계약법이 사측자치 원칙인 걸 계약 자유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즉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정한 보험 계약을 유효로 하거나 또는 보험자로 하여금 취소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냐면 상대적 강행 법규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그런 거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험약관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 보험약관도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단체성은 몇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동일한 위험에다 동질의 위험을 공유하는 단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파생되는 원칙이 뭐냐면, 자, 여기에 속해 있는 동일한 위험, 수만 명의 이 보험 집단이 있을 때, 보험 단체가 있을 때, 자, 어떤 사람한테는 보험료를 싸게 받고, 이 사람한테는 보험료를 많이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동일한 보험 단체에는 동일하게 취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성원 간의 동등 취급의 원리도 파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윤리성과 선의성에 관련해서, 자, 우연한 사고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사고이기 때문에 사행계약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연한 어떤 사고 발생에 의해서, 자, 여러분이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여러분이 100%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사행계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계약자에게 윤리성이라든가 선의성을 요구하는 거죠. 만약에 보험계약자들이 전부 나쁜맘 먹고 보험사고를 전부 내게 되면 보험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보험료를 또 올리게 됩니다. 그 보험료는 누구한테 피해가 갑니까? 다른 선의의 보험계약자한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계약자 간의 동등한 취급 원칙도 필요하지만 보험계약자에게 윤리성이라든가 선의성이 필요하게 되는 까닭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윤리성과 선의성을 이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법상 제도로 고지 의무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의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자가 면책. 자, 고의로 사고 내면 보험회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의 경우는 무효로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고지 의무죠. 고지 의무. 고지 의무인데, 이 고지 의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암보험을 가정합시다. 여러분들이 보험 계약자예요. 근데 보험회사가 보험 실적만 많이 막 유치하려고 보험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보험을 하는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데, 보험 가입하는 사람이 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숨깁니다. 그래서 나는 암보험에 가입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좀 있다가 얼마간에 보험금을 청구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뜻밖의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선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나쁜 마음을 갖고 보험계약을 가입한 거죠. 보험계약자 가입을 한 거죠. 그런 경우는 보험자가 너는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중대한 사유, 만약에 네가 우리한테 그 사실을 알렸더라면, 이미 암이 발생한 것을 우리한테 알렸더라면 내가 너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즉 보험을 받아주지 않았을 텐데, 즉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텐데, 네가 우리한테 그러한 사실을 숨김으로써 또는 잘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그러한 것을 네가 가입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고 보험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고지 의무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즉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 계약자에게 미리서, 사전에 보험 계약 체결 전에 미리서 일정한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할 의무, 이러한 것이 고지 의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고지 의무 다음에 배우게 됩니다. 보험계약의 특성은 기술성, 자,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대수법칙에 의해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사회성, 공공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 그래서 보험회사에 대해서 일정한 간섭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무슨 법이다? 보험업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 강행법규성, 자, 상대적 강행법규성은 방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보험회사와 보험자,
즉 보험 계약자와 보험자, 다시 말해서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의 힘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는 그 보험회사의 그 어떤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을 이 상대적 강행 법규성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보험계약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법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계약자라든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보험계약법상의 내용을 보험계약법에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최소한의 마지선을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보험계약법의 내용을 위반하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라든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뭐다? 무효다. 그래서 상법상에서 정해놓은 즉 보험계약자라든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다. 그러면 보험계약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어떤 특정한 조항, 이 부분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반했을 때 이 보험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냐? 그렇지는 않냐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일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보험이라든가 해상보험, 기타 유사한 보험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 재보험이라든가 해상보험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일반 개인이 가입합니까? 아니죠. 재보험은 누가 가입합니까? 보험회사가 보험회사에다 가입하는 거죠. 해상보험 뭐죠? 선박을 운영하는, 그 다음에 화물을 보내는 그러한 기업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사람들 간에 대등합니까? 대등하지 않습니까? 보험회사와 보험회사는 대등하죠. 서로 한쪽이 꿀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기업과 보험회사 간의 관계가 대등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일반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보험에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같이 상대적 강행 법규성을 갖지만 이 재보험이라든가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그러한 기업들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까지 국가가 나서서 간섭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보험법의 이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앞에서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험계약법에 있어서는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